네, 인사이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영업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식당, 즉 외식업인데요. 오늘은 외식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고 외식업 중앙회 정책자문단장이신 이승환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승환 단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승환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자문단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이거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업 중앙회 정책자문단장. 그러니까 외식업과 관련된 정책 자문을 이제 하고 계신 건데 우리나라 도대체 식당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희는 맨날 그 학교 다닐 때 도시락만 어머니가 싸주셔갖고 잘 모르겠는데.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금 우리가 통상 주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주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께서 어린 시절에 연애를 우리 말하는 요즘에 소위 연애를 했던 청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경주에 상설시장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확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주막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확한 사료에 의하면 고려 시대, 그러니까 성종 2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개경 지역에 이제 외국에서 사신들 플러스해서 이제 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영빈관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당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제 성균관 지금 유생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 진사 식당이라고 해서 열려 있었고요. 우리나라 마지막 이 주막은 이번에 그 수해 피해가 많이 난 그 예천에 삼강 주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삼강 주막이 드디어 이제 2007년에 다시 복원을 해서 지금 경상북도 문화재로서 이제 드디어 어떤 면에서는 이 주막에 현재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사식당 그러니까 갑자기 장교식당, 뭐 부상한식당, 뭐 삼행시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렇겠네. 식당, 뭐 구내식당 뭐 이렇게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삼강 주막이 아마 시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자, 근데 우리나라 외식사업이 사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불황으로 뭐 외식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도 하고 사실 제가 사는 동네마다 식당이 여러 개 있기도 하고요. 근데 외식업을 창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폐업도 해요. 좀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요즘 외식업 좀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죠. 통상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식당이나 하지. 식당이나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막상 실제로 해보면은 창업은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어떤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작년에 5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명, 다시 말해서 4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한 그 통계청 자료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년 지금 현재 우리가 버티는 우리 이러한 신생 기업들이 65%. 그러니까 결국은 65%만 1년 동안 버틸 수가 있고 5년 동안 이 신생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체가 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5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가게가 22%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개 가게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2개만
이제 생존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에 지금 제가 공감 가는 게 그냥 어려우면 식당이나 하지. 뭐 밥을 우리 식구들 다 밥은 먹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들 하고 계신 게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을 닫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예.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변화는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외식업 중앙회 산하에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아. 예, 중앙교육원이 예. 새로 신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예. 우리 만약에 창업주에게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위생교육을 시키는데 코로나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 전에는 주로 40, 50대의 어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20대에 위주로 되어 있고 60대 이상의 창업주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이제 20대 우리 보면 창업주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는 면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는 어떤 걸 잘합니까? SNS도 그렇죠. 잘하고 예, 세상 틀리죠. 정말 어떤 면에서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우리 창업자들이 많이 외식업에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는 40, 50대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20, 30대 세대가 창업 교육을 시켜보니까 많이 오시고 60대 이상은 뭐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SNS나 좀 달라진 그 마케팅이나 창의력을 갖고 있고 음식도 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재래시장을 가봐도 요즘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면서 예. 젊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좀 창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젊은이들은 어떤 성공적인 예. 그런 이미지들 또 어떤 면에서 성공한 우리 바로 식당, 성공한 외식업의 어떤 모습을 보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새로운 도전 의지를 갖고 정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가게를 경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지만 우리 성공한 이러한 우리 보면 외식업의 어떤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 외식업에 종사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외식업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식업이 젊은 분들이 뛰어드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사 드시거나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예. 이제 시장이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정책 자문단장 하시니까 많이 보시잖아요. 이 예. 사장님들 직업 만족도가 좀 어때요? 지금 지난 어제 보니까 뉴스에 제가 봤습니다. 많은 이게 지금 현재 지면에 할애된 부분이 금년 1월부터 예. 4월까지 어떤 조사를 해보니 예. 지금 종업원들의 급여가 291만 원. 아유. 그런데 우리 말하는 업주들의 영업 이익이 287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종업원의 어떤 이익보다 우리가 말하는 업주들의 우리 여기 계시는 외식업 중앙의 어떤 나름대로 회원들이 우리가 나한테는 부가가치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얼마나 좀 이렇게 굉장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 3월에 예. 외식업에 지금 그 중앙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네네. 연구원에서 우리 자영업자 그러니까 우리 외식업에 종사하는 3,300여 명을 대상으로 네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느냐 음. 이렇게 물어보니 과반수 이상이 정말 만족하지 않는 못하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펴서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우리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 예. 그냥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내가 이거 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 조사 결과에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 제가 갑자기 질문드려 죄송한데 그 외식업 중앙에서 그런 거 좀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도 하지만 네네. 일단 그 작년에 이제 지난번 네. 코로나 3년을 이제 그렇죠. 가면서 네.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어떤 면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줬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데 100명 중에 74명만 다시 말씀드려서 74명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나머지 26명 중에서도 4명만 그 지금 정부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어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은 네. 1.7%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100명에 2명만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족도도 50%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젊은 우리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았죠. 예, 그걸 좀 이렇게 예. 숙지할 수 예.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바로 우리 업주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많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바로 알려져야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 중앙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을 소상하게 앞으로 회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기야 뭐 죄송합니다만 좀 정부에서나 공무원들이 좀 말을 좀 어렵게 용어를 써요. 좀 이해를 아무리 저도 좀 어디 가서 행정 처리를 하려다 보면 이게 뭔 말인가를 잘 몰라서 다시 묻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 그렇죠.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이야 뭐 장사하시느라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거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금 정부 지원이 있어요? 정부 이제 지원 자체가 이제 액수로 지금 표현하기에는 좀 이게 좀 구분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게 다양한 이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금 그 19 그 어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대출을 장려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해서 가게 어떤 유지해라. 유지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여유 있던 분들도 네. 그때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무려 우리 보면은 이 자영업자 중에 5천만 원 이상 되는 네.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우리만 고금리로 인해서 네. 그 빚을 갚기가 더 어렵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 우리 말하는 지원 정책은 수없이 많지만 네네. 하나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를 우리 저기 외식업 중앙에서 좀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연결고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앙회 차원에서 네. 우리 회원들은 직접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뭐 저희들이 수시로 회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외식업 중앙회에서 회원들과 더 밀착한 가운데 정부의 교량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아, 그럼 좀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보시다 보면 그 우리 소상공인 하면 사실은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대변돼요. 사실 대변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시급한 문제라고 느끼세요? 지금 요즘 고물가라고 해서 예. 식당에 가면은 식당 가기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추 안 줘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 말하는 10,000원만 가지면 한 끼 해결이 그렇죠, 되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 네. 식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상추 하나를 사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2배, 그렇죠. 3배 그렇죠. 식자재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업주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말하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문제와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고용난입니다. 아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종업원들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업원들이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당시 식당에서 어떤 면에서는 종업원으로 일하신 분들이 네. 업종을 전환을 했습니다. 아. 어디로 가셨느냐? 잘 아시다시피 배달업이라든가 아. 가사도우미,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노인, 요양. 예, 요양, 보호사 이런 직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국내인들 종업원들을 구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해외 동포를 우리가 종업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순수 외국인을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종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해외 동포는 지금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5월 1일부로 예. 과거의 해외 동포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우리가 말하는 음식점에 예. 고용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관계없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우리 영업에 서비스하는 지역까지도 우리가 해외 동포들은 우리가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외국인, 지금 순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점에서는 그 분들을 우리가 종업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거 왜 그래요? 외국인들은 그럼 법으로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지금 11만 명의 예. 금년에 외국인 쿼터를 받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음식점 지역에서만 그 쿼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건설, 예. 농축산, 예.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 뭐 예. 관광 이쪽 예. 제조업 이런 예. 데는 그 11만 명의 쿼터 우리 인력을 예. 어떤 면에 배치가 되었는데 음식점에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는 종업원으로 쿼터가 한 명도 배당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동부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뭐냐면은 음식점에는 우리 국내인들을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취업을 활용이 네. 가능하다라고 과거의 생각으로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네. 가장 부족한 바로 분야가 예. 저희들 음식 서비스직이더라고요. 아하. 그 분야를 노동부 아마 분들이 과거의 어떤 잣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다행히 농축산 지금 식품위원회에서는 부에서는 이제 금년도 내년 쿼터에 우리 음식 서비스업에도 지금 쿼터가 할당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쿼터를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정해주는데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일반 고용허가에 쿼터를 주고 있는데 외식업은 안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예. 아주 유명한 도쿄에 있는 유명한 우동집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신바시 있는 쪽인데 가보니까 카운터 주인만 일본 분이고 전부 다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동남아 분들이더라고요. 예. 사실은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좀 앞서 그런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예. 약간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어차피 말씀하신 김에 그냥 또 정부에 또 하고 싶은 얘기 바라는 거. 예, 저희들이 외식업에서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 어떤 면에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 52시간 아하. 관련된 문제. 으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제가 이번에 네, 확정이 그렇죠. 되었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제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아하. 이 세 가지 문제가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먼저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네. 업종별로 이것을 어떤 면에 조정을 해야 그렇죠. 된다고 그건 생각을 많은 합니다. 분들이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번에
작년에 금년 9,620원에서 네네. 9,860원으로 24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상률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계산해 보면 12,900원이 됩니다. 뭐 왜 주유수당 그러냐면 포함해서. 주유수당, 뭐 4대 보험을 네. 포함하면 이렇게 벌써 우리는 실질적인 임금은 인상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과 실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 52시간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이게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하. 주 52시간은 우리 30인 미만 영세업에 대한 연장 근무와 관련된 부분이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식당업에 이것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산업재해 네, 문제라든가 그렇죠. 고용 창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예. 이건 역시 우리가 말 업종별로 정말 우리가 보면은 다시 한번 선정을 해서 새롭게 그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저희들 외식업에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주들은 그렇죠. 제가 볼 때 70 내지 80%는 망합니다. 아하. 사업 접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폐업해야 됩니다. 아하.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 노동위원회 네, 공익위원으로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어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또 근로자의 이익을 당연히 대변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이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나 또 각 정당에서 여야 관계없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우리 저희 단장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 갖고요.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 다시 한번 모셔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뭐 세금과 관계된 의제매입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 중요한 노동의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임금 체계 문제, 그다음에 임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주 52시간 문제, 세 번째로는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